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투자 전략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팍스 밀키트 채워주러 오신 분은 바로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께서 다양한 종목들 통해서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줄 내주시고 계신데요. 방송 종료 후에 이재선 대표님께 혼줄 나는 종목들 받아가실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989로 문자 메시지 내용은 이재선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의 수익 혼줄 종목들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 많이들 놀러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젯밤 예정돼 있던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 속에서 저가 매수세 유입이 확대되면서 우리 양시장 오랜만에 동반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챗 GPT 열풍에 따라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국내에서는 반도체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K-칩스법이 논의된 점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수를 상승 견인했습니다. 7거래 연속으로 이어지던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은 멈췄는데요. 지난 3일부터 오름세가 시작돼 60원 가까이 뛰었던 환율은 지수가 오르면서 어제 8원 가까이 내린 1269원 선에서 마감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0.53% 올린 2,465선에서 마침표를 찍었고요. 코스닥은 1%에 가까운 상승률로 마쳤습니다. 장중에 780선을 터치하기도 했었지만 종가는 779포인트였습니다. 수급 상황까지 확인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양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4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서면서 상승장 속에서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000억 원을 넘게 던졌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그대로 받아갔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개장 전 나온 CPI 보고서를 소화하면서 장중 내내 변동성을 보이다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지난달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4%를 기록하면서 직전 달인 지난해 12월보다는 낮아졌지만 시장의 예상치였던 6.2%는 상회했습니다. 특히 주거비와 주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물가가 상승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는 있지만 예상보다 그 속도가 느려서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는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이날 발표된 CPI에 대한 해석은 갈리고 있는데 우선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빠르게 중단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달 고용보고서에 이어 CPI마저 예상보다 뜨거우면서 국채금리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6개월 물금리는 물가지표 발표 후에 5.041%까지 올랐는데 2007년 7월 이후로 처음으로 5%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예상보다 양호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은 장기간 유지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는 점은 확인됐기 때문에 최악은 면했다라는 인식도 퍼졌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5%를 웃도는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더 커졌으며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 낮아졌습니다. 밤사이 엔비디아가 5%, 테슬라가 7% 넘게 오르면서 기술주들의 강세에 나스닥만 플러스권에서 마쳤는데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46%, 나스닥은 0.57%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1포인트 조금 넘게 내리면서 3대 지수는 엇갈렸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이재선 대표님께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종목이 두 자릿수 이상 기록하고 있고요. 1월의 전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 17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91% 넘는 수익 기록하면서 10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KTCS가 35%, MP가 45%, 유엔젤 54%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나인이 24%, 2월 9일 가장 최근에 편입된 SMCNC와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8%, 19% 넘는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종목들에서 두 자릿수 넘는 수익률을 넘어서서 세 자릿수까지 기록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은 종목 검색기와 매직 계산기에 있는데요.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교육 자료와 함께 개장 직후에 급등 종목들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오늘 방송도 함께 하시면서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도 이제 반을 넘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수익으로 혼쭐 나실 준비하고 들어오셨나요? 매주 수요일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옷이 좀 시밀러 룩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지난주에 제가 빨간 옷을 입고 나비 넥타이랑 깔맞춤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그러네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매주 목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 이렇게 팍스유니 TV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이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종목들도 연일 또 불기둥 세워주면서 수익으로 혼쭐 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준비 다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개장 전 그리고 개장 초부터 시작해서 오늘 장중 내내 저희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뜨겁게 달궈드릴 예정이니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이 방송 이후에도 여러분들 충분히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수익 올릴 수 있도록 교육해 드리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이제 수익으로 혼쭐 나시기 위해서 제가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내용은 간단하게 이재선 혹은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에 문자 보내시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까지 그 안에서 확인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대표님께서 매일매일 강의 자료 올려주시고 또 종목들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오늘의 투자 전략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우선은 저희 CPI 얘기 일단 듣고 가야겠죠. 네. 예상대로기는 한데 그래도 안 짚어볼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듣고 그리고 저희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CPI 같은 경우는 어제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부분이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역주행을 하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뭐 측정되는 방식이 조금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 또 이제 계절적인 부분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도 별로 동요하는 움직임이 없었고 그리고 우리 시장도 오늘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이제는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가장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고 소비가 좀 둔화됐다라고는 하지만 생각보다는 견조한 편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고용은 뭐 가장 좋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지표로 언제나 고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지표는 너무나도 좋은 상황. 그리고 실업률이 54년 내 최저치다. 집계 방식에 다시 한번 확인은 해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표가 소매 판매 지표인데 둔화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생각보다 견조하다라는 거 이 두 가지 포인트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1차 지표 고용, 2차 지표 소매 판매 이 부분이 미국의 소비를 좌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이제 일축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PI 관련해서 미국 시장,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이 그렇게 막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너무나 고용 지표까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에는 PPI까지 나오는데 그 또한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미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뭐 PPI도 뭐 쇼크만 나오지 않으면은 크게 뭐 네.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네. 지금 올해 상반기는 이제 작년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3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긴축이 해소가 되고 그 중국의 봉쇄가 해소됩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 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제 뭐 하원 쪽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이제 중단하고 평화협정 쪽으로 이제 중재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가장 불확실성이 크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당사자끼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둘이는 끝낼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본인들이 승전 국가라고 생각해서 뭐 10가지 조항을 뭐 내세웠는데 그 정도로 러시아가 대패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3국이 개입을 해서 평화협정을 맺을 이런 상황이 가장 좋은 현상인데 미국에서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 전쟁은 미국이 끝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원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슬그머니 나오고 있고 이제 이달 이제 한 열흘도 안 남았죠. 이제 그 전쟁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1주년 맞이해서 이제 뭐 평화협정 얘기가 나온다거나 하는 뭐 이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해결된다면 작년 3대 악재 모두 해소되는 겁니다. 그럼 소비만 조금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은 다시 한번 뭐 회복 구간으로 가는 것이고 이미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지금은 수익률을 좀 강하게 끌어올려야 되고 작년에 조금 반등 나온 이후에 급락했던 이런 시장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학습 효과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눌려 있을 시기가 아니다. 강하게 자신감을 얻어야 되는 시기다라는 부분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3대 악재는 거의 이제 해소되는 분위기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부분을 도와주실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점 저희 오늘도 개장 이후에 종목 검색기 통해서 또 어떻게 종목들 잡아내는지 보여주실 테니까요. 함께 보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수익률 리뷰 순서를 조금 뒤로 미룬 이유는 너무나 시장이 지금 더 뜨겁게 달구는 종목이라고 하기에는 엮여 있는 것들이 또 많으니까요. 네. 그 재밌는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좀 순서를 뒤로 밀었는데요. 오늘 수익률 리뷰해 주실 종목이 SMCNC라고.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희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진짜 샤우팅했거든요. 그래서 기사가 안 잤는데 기사를 딱 보고 하이브가 SM을 인수한대요 이러면서 사실은 대표님께서는 혹시 아이돌 좋아하시나요? 아이돌을
좋아했었고 지금도 관심은 많습니다. 혹시 제일 좋아하는 뭐 최애라든지 최애라든지 일단은 이제 뭐 남성이다 보니까 걸그룹. 걸그룹들 기본적으로 뭐 요즘 대세라고 하시는 뭐 뉴진스도 좋아하고 뉴르세라핌도 좋아하고 뭐 블랙핑크도 좋아하고 뭐 에스파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연관돼 있는 그룹들은 다 좋아하고 BTS도 좋아하고 네. 예, 다 좋아합니다. 방송이라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최애 제가 끝나고 따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개인적으로 네. 네. 우선은 뭐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부터 아이돌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 SM은 조금 전통 강자라고 보면은 하이브는 이제 BTS부터 시작이 돼서 신흥 강자잖아요. 지금 그렇죠. 뉴진스 얘기해주신 뉴진스, 르세라핌까지 너무나 인기가 많은 상황이고, 근데 그 하이브가 SM을 인수한다고 해서 진짜 놀랐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네. 어제는 또 뭐 카카오가 CJ그룹이랑 손잡고 뛰어들 거다라고 네. 처음에 나왔다가 CJ에서 일단 반박 기사를 냈더라고요. 네. 그리고 관련해서 대표님 설명해 주실 게 너무나 많을 것 같아서 네. 오늘 SMCNC 수익률 리뷰부터 해서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뭐 질문하신 대로 이제 수익률 간단히 리뷰를 해드리면서 SM 관련 쪽은 지금 시장에 모든 자금이 좀 쏠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SMCNC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아침 7시에 이 풍문으로드로소에서 이제 돈줄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이제 그 양봉 하나 세워주고 윗골이 단 다음에 휴식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3,500원만 유지해주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SM 같은 경우는 매각 이슈가 2021년 5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후로 SMCNC가 가장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SM의 핵심 자회사 중 하나고 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뭐 예능 좋아하실지 모르는 효림의 민박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 관련된 예능을 좀 제작했던 업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SMCNC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존에 지금 아직은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SK텔레콤하고 SM하고 서로 업무 협약을 하면서 서로 지분을 수합을 합니다. 그때 SK에서 가져간 지분이 SNCNC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부각되지 않았죠. 혹시나 SK가 어느 쪽에 우군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또 추후에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잠시 뒤에 알아보고요. 자, 그래서 SMCNC 최대 주주는 이제 그 SM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되고 2대 주주는 SK텔레콤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M은 최근에 추세적으로 올라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 이슈가 나왔을 때 그리고 증자 가격이랑 이제 그 전환사채 가격을 봤을 때 91,000원에서 92,200원 이 정도 구간이니까 그래서 10만 원에 도달했던 가격이 떨어진 거다. 그러니 SMCNC를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렸고 결국은 뭐 며칠 되지도 않았죠.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이제 거의 50% 가까운 수익률 그리고 현재 쉬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끝났느냐라고 질문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 종목도 전설의 불기둥 세 자릿수 수익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눌려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가장 탑픽으로는 지금도 SMCNC를 꼽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디어유 같은 종목을 이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조금 전에도 교육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5,400원 거의 최고가 수준에서 분할 매도 시작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교육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디테일한 사인 같은 경우 안 드리는데 이게 종목이 좀 가볍다 보니까 윗꼬리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종목을 좀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해드렸고 그래서 교육을 진행해드렸는데 뭐 3,300원에 이제 그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려서 뭐 순식간에 뭐 63.64%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분할 매도하신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좀 관심 가져봐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현재 지분율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뭐 작년에 공시된 것만 보면은 이제 이수만 프로듀서가 18.45%를 보유하고 최대 주주에 올라 있죠. 이 지분을 2021년부터 이제 매각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 SM 주가는 3만 원이 안 됐습니다.
3만 원이 안 됐다고요? 네. 네, 2만 원 후반대, 2만 8천 원, 9만 원, 9천 원 왔다 갔다 할 때 수준이었는데 그때 매각 이슈가 터졌어요. 이수만 프로듀서가 매각을 고려한다. 그리고 여기에 그 당시에 뭐 어제는 뭐 사실무근이다라고 바로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부터 관심 가졌던 게 CJ 그룹이에요. CJ E&M이 또 사우디 문화청하고 이제 연관해가지고 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SM 같은 경우를 사우디에서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옴시티 관련주로 그래서 SM이 들어간다라고 설명드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SM 같은 경우는 CJ에서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CJ E&M 쪽에 SM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이 또한 CJ 그룹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체 IP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CJ는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금액적으로 이제 준비된 금액이 없지 않느냐, 갑자기 무슨 CJ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작년 말까지 이 이수만 프로듀서의 지분 인수하는 부분에 가장 근접한 기업이 CJ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뜬금없는 소리는 아니다. 대신 카카오랑 연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라는 게 맞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사실무근인 거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 지금부터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꼭 카카오랑 연합할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카카오가 등장한 이후에 이제 지분을 9.05% 인수하는 방안이 나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브가 등장하면서 이수만 프로듀서가 이제 긴급하게 이제 귀국을 했어요.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SM 경영진이 지금 이수만 프로듀서랑 지금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진 측에서는 카카오를 이제 우군으로 몰고 왔고 그리고 이수만 프로듀서는 긴급하게 왔는데 이때 또 2021년 5월에 매각 이슈가 시작됐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기업 중 하나가 하이브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절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전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SM은 사실 우리나라 이제 아이돌 그룹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하이브는 신흥 강자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 문제가 겪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좀 단순하게 뭐 네. 경쟁사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네. 자존심까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죠. SM에 있는 근로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네. 자부심이 뭐 삼성하고 LG하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자존심 세우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삼성하고 애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네. 그런 형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예시 들어주니까 이해가 네.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자존심 경쟁이 있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BTS가 잘 나가는 건 맞죠. 세계 최고 기업인 것도 그룹인 것도 맞고요. 네, 그래서 하이브가 더 큰 건 맞는데 또 두 분의 나이 차를 보면 52년생, 72년생, 20살 차이입니다. 아들뻘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존심이 또 엮여 있는 것이고 또 두 분의 출신 학교를 보면 경복고등학교 출신의 이제 그 이수만 프로듀서 경기고등학교 출신 둘이 라이벌이죠. 경영전 고등학교까지 네, 나올 매년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경북고등학교 출신이라 그러네요. 네, 둘이 매년 학기부터 시작해서 경경전이라고 해서 연고전처럼 고등학교가 라이벌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자존심 문제가 엮여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에는 절대 안 준다라고 기존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와. 급하니까 어떡합니까? 급한 물부터 끄고 가야죠. 네. 강시혁 씨 이거라도 인수하게 가시죠. 이렇게 된 거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거죠. 지금 BTS의 이 군입대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완전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물론 개별 활동도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완전체 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지금 이 SM까지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독과점 시장이 거의 열린다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반가운 사실인데 이 부분은 이제 3월 이제 되면은 이제 법원에서 유상증자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 가처분 신청을 지금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91,000원이면 솔직히 너무나도 싼 가격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이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날 주가가 장중 주가가 10만 원에 육박하고 있었어요. 99,700원에 이제 육박하면서 10만 원 도전하고 있는데 장주에 카카오에서 이제 지분 공시 이슈가 떡 뜨면서 유상증자 3자 배정을 하는데 프리미엄 없이 91,000원에 증자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망감을 한 거죠.
그리고 실망 매물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통 기본적으로 30% 정도는 붙여주는 편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계산이 7만 원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SM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나? 최근에 추세적으로 오른 게 과했나? 저처럼 이제 2021년부터 봤던 사람들은 벌써 3배가 넘게 올라왔는데 이게 과하게 오른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또 한 번 또 돌려서 볼 수가 있는데, 이수만 프로스가 매각을 지금까지 안 한 게 자신의 지분을 6천억에서 7천억 정도에 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분을 보고 10만 원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충분히 프리미엄까지 붙이면은 그 가능성은 조금 열리고는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수만 프로듀서도 조금만 더 오르면은 이제 본인이 매각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오는데, 조금 미리 매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이브도 이번에 공개 매수 12만 원 얘기가 나왔죠. 자, 그런데 이것도 9만 원으로 계산하면 30% 경영권 프리미엄이 맞는데 지금 11만 원대죠. 그리고 뭐 10만 원 구간 정도로 생각해도 조금 싸게 나오지 않았나, 공개 매수 가격이. 제가 최저 가격을 13만 원, 최고 가격을 이제 17만 원 이상 정도까지도 잡을 수 있다. 평균 내면 15만 원 전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만약에 정말로 CJ 쪽에서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12만 원보다는 당연히 높은 매수가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KB 자산운용에서 5.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해당 관련 CJ 참전에 대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 지분을 인수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호 지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호 지분은 인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우호 지분이라는 건 그냥 놔두면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돈을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호 지분을 인수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가에는 이제 호재가 되고 과열이 돼서 기본적으로 15만 원은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17만 원 가능성 있다. 이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정말로 양쪽이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서 인수전에 뛰어들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이게 안 됐던 이유가 이수만 프로듀서가 넘기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난 이 가격에는 내 지분을 넘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분을 넘긴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현재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은 카카오, 그리고 만약에 CJ가 들어온다면 카카오의 CJ 그리고 SM 경영지, 이렇게가 지금 연합군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수만 프로듀서와 하이브가 연합군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장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이브는 하이브 단독이 아니에요. 하이브가 보유한 핵심 자회사 중에 위버스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네. 예, 이 아이돌을 좋아하신다고 하면 팬덤 플랫폼 맞아요. SM에서 가지고 있는 버블, 그리고 기어유랑 비슷한 느낌으로. 맞습니다. 위버스가 있는데, 이 위버스가 원래 하이브의 자회사인데 이게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랑 이제 합병을 하면서 지분 비율이 51대 49, 하이브가 51, 네이버가 49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은 수면 위로 떠오르진 않지만 카카오 하면은 라이벌이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뒤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연합군에 와. 네이버가 들어갈 수 있고요. 네. 네이버의 주주를 보신다고 하면은 2대 주주의 YG 엔터테인먼트, 그 YG의 그 2대 주주가 네이버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위버스를 잘 살펴보면은 위버스가 또 부각되기 시작한 게 네. 그 하이브뿐만 아니라 블랙핑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위버스가.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이브 같은 경우 혼자가 아니라 네이버가 껴있고 YG 엔터테인먼트가 껴있습니다. 이렇게 연합군 형성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CJ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좀 잊고 있는 게 SK를 잊고 있어요. 네, 앞서서도 SK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SK 얘기가. 네, SK는 네. 일단 입김만 후 불어도 큰 파장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나라 뭐 최고의 기업 중 그렇죠. 하나이기 때문에, 뭐 자금력에 의해서도, 자금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CJ가 등장하고 SK가 힘을 불어넣어주게 뒷배경만 해주겠다라고만 해도 돼요. 돈을 안 써도 됩니다. SK 입장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네.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듯이 SK가 이제 SMCNC하고 지분을 이제 수합해서 가지고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지분 구도를 볼 때 참 재미있는 이제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되었고, 여기서 종목들을 제가 간단히 한번 짚어드리면은, 네.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SM이 가장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뭐 SM은 제가 말씀드렸던 주가를 본다면 저는 한 17만 원 이상은 기본이고 20만 원도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얼만큼 이 경영권 경쟁이 심화되느냐의 차이가 있다 말씀드리고 SMCNC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5천 원만 유지되면 돼요. 돈줄 선제가 5천 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만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버블 말씀드렸는데 디어유 말씀하셨죠. 디어유도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지금 팬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즌에 우리가 직접 공연을 갈 수 없는데 이 팬들과 소통하는 플랫폼이라서 이미 버블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장이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엔터사 4대 엔터사 중에 하나 빠진 게 하나 있어요. JYP가 하나 빠져 있죠. 네, JYP 앞서서 이름은 등장했어요. 네, 우선. JYP 같은 경우는 이 버블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SM 연합군 이쪽에 경영진 연합군에 SK나 JYP 같은 경우가 숨은 이제 조력자로 등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수만 프로듀서 측에는 이제 숨은 조력자로 뭐 컴투스 같은 경우가 작년에 한 4%대의 지분 획득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연합군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SK 쪽으로 들어가 본다라고 하면은 SMCNC의 지분을 SK에서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이 SK 그룹에서는 드리머스 컴퍼니 이 종목을 네. 보셔야 됩니다. 이 드리머스 종목의 컴퍼니. 2대 주주가 이제 SM인데요. SM 같은 경우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고 YG 같은 경우는 YG 플러스 이 정도까지 좀 중소형주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 네. 나머지 본주는 다들 여러분들이 아실 테니까 주가 추이 보면서 저희가 교육 장소에서 노란톡에서 충분히 교육해 드릴 테니까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랑 통해서 제가 네.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 교육 장소 오셔서 남은 내용 교육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저는 사실 오늘 대표님이 SM 관련 얘기하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저희 소위 잘 알고 있는 SMCNC, 디어유, SM 라이프 디자인 이 정도를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지금 SK부터 시작해서 YG, JYP 무슨 컴투스, 네이버까지 다 등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너무나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슈를 깊게 한번 짚어주셨는데 아직도 못다한 내용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나머지 설명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요즘 주말에도 무료 방송까지 진행하시고 바쁘시던데요. 네, 제 스케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네, 네. 아나운서 선생님께서도 이제 돈줄 나셔야 되니까요.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저희 대표님 이제 무료 방송 일정까지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샵 3989번호로 이재선이나 밀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방송 중에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못다한 얘기 더 풀어준다고 하셨고요. 현재 시간 9시 2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또 재밌게 듣다 보니까 흘러갔는데요. 저희가 예상지수 구간은 언급을 해드리지 못했지만은 초반에는 동시호가 진입 구간 초반에는 좀 혼조세를 보이다가 어쨌든 양지수가 현재 상승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폭은 굉장히 적은데요. 어제 종가보다 한 2.45포인트 정도 올리면서 2,468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83선, 780선 회복해서 오늘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CPI 관련해서 설명해 주신 대로 시장에 영향 크게 받지 않고 어제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거래소 먼저 보시면은 우선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425억 정도 담아가고 있고요. 외국인은 240억, 기관이 19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500억 넘게 담아가고 있는 와중에 비슷한 폭으로 외국인은 200억 원, 기관은 360억 가까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체크해 보셔야겠죠. 어제 원달러 환율 8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오늘도 장 초반 좀 크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8원 가까이 내리면서
환율이 아직 체크가 좀 덜 된 모습이어서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종가였던 1269원 40전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 증시에서 체크해 보셔야 될 점이요. 센즈랩이 오늘 코스닥 시장 상장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또 최근에 시장에서 뜨거웠던 AI 보안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좀 기대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재 27% 가격 제한폭 가까이 다가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1,500원에서 출발했는데 현재 26,700원 선에서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께 다시 한번 넘겨드려야겠는데요. 숨 좀 돌리셨나요? 네, 뭐 숨이야 뭐 계속 네. 쉬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SM 얘기하면서 쭉 호흡이 달려주셨기 때문에 자 우선은 대표님 이제 다시 오늘 개장이 됐고 또 시간이 한 5분 정도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종목 검색기 포착 종목들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 드려야겠죠? 네, 오늘의 종목 검색기 지금 개장 초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 지금 연구원들이 이미 교육방 노란톡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진짜 빠르시네요. 네, 저희 연구원들이 정말로 네. 성실하게 지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지금 보면은 뭐 SMCNC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거래대금 보시면은 SM과 SMCNC가 3위, 5위 이렇게 랭크되어 있어요. 특히 SMCNC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큰 종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모든 수급의 SM그룹 관련주들이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SMCNC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SM이야 그래도 시가총액 조단위 그룹이기 때문에 네. 그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SMCNC 같은 경우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V 인베스트먼트가 조금 전에 저희가 12% 정도에 포착을 했는데 VI 들어갔다가 지금 살짝 풀렸네요. 그래서 네. 지금 20%대를 노리고 있으니까 요거 3,000원 구간 넘어가는지 한번 여러분들 잘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보시고 오늘 좀 특징 종목 중에 하나로 또 금양 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금양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이제 리튬 관련주들 좀 휴식이 나왔었는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비롯해서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그럼 금양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미래 나노텍과 함께 양대 대장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고요. 리튬 관련주 하면은 이 사명 자체를 리튬으로 바꾼 기업들이 있죠. 네. 하이드로리튬이라던가 어반리튬. 어반리튬 같은 경우가 있는데 하이드로리튬보다는 어반리튬 쪽으로 저는 조금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네. 대신 이틀 전에 이렇게 아래 꼬리 달면서 요 구간을 체크해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임은 만들고 있어요. 저점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12,000원 구간 가면 그래도 매수는 들어오네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2,000원 구간이 이탈하면은 한번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이 구간만 잘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실리는 날, 거래대금이 실리는 날 한번 이렇게 멋지게 또 장대 항공으로 올라설 수 있으니까 리튬 관련주들 당연히 조단위 종목인 뭐 금양 같은 경우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작은 종목으로 이제 수급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저희 SM 얘기하면서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이 많은 종목들 가격 전략까지 빠르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요. 리튬 관련해서 금양이라든지 어반리튬 이런 종목들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보도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또 리튬 얘기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포스코 홀딩스에서 미국에서 점토 리튬 사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 오늘 좀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SV 인베스트먼트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또 챗 GPT입니다. 이 리벨리온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데요. 이 그룹이 챗GPT의 원천 기술로 볼 수 있는 트랜스포머 계열의 자연어 처리 기술을 지원하는 AI 반도체 아톰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에 SV 인베스트먼트가 이 리벨리온에 투자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장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15% 넘게까지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섹터별로도 한번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승업종, 하락업종 한 반반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스피 지수가 방금 전에 하락으로 전환을 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중에서 상승률 높은 업종 보시면은 비금속 광물 섹터가 오늘장 1.3% 강합니다. 앞서 리튬 얘기해 주셨는데요. 포스코 케미컬 2% 가까이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한일현대 시멘트가 0.5%, 태경 BK 마찬가지로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장 시멘트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철강금속 섹터 0.6%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철강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동일제강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지금 14% 가까이 굉장히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12% 정도 상승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상승 좋은데요. 포스코 홀딩스도 1.3% 정도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높은 업종 같은 경우에 서비스업 섹터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 오늘장 KTIS, KTCS가 2%, 3% 정도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상승 여력이 좋았던 카카오와 네이버 오늘은 1%, 2% 정도 약세로 시작합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금융업종이 4% 가까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SV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16% 가까이 상승하면서 업종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뒤이어서 일반 전기전자 섹터도 2% 넘게 강한 모습 어제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2차전지 관련주들 흐름 괜찮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7%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탑머티리얼이 1.6% 정도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잠깐 언급해 드리자면 센즈랩 상한가 기록했다가 현재 한 23%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종목 좀 체크해 보시자면 어제 시간 내에서 상한가 기록했었던 체리브로 같은 경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오늘장에서 13%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라이콤이 12%, 펜트론 20%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렇게 오늘장에서 우선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과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비금속 쪽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뭐 2차전지 관련주들 흐름도 오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지수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시장에서 투자 전략 어떤 부분에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시장의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지수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은 꾸준하게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멈춰 있습니다. 자, 멈춰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계좌는 어떻게 됐습니까?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것도 폭발적으로 말이죠. 자, 여러분. 코스피가 이렇게 횡보하면서 쉬어가는 구간에 코스닥은 저항을 돌파해서 치고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금 여력이 크셔서 대기업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코스닥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률을 크게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구간이에요. 심지어 1월부터 해가지고 이런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뭐 AI 챗봇 같은 경우 요즘에 채팅뿐만 아니라 이게 일러스트레이트나 이런 그림으로도 만들어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오, 진짜요? 네, 뭐 제가 알기로 미드전이라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 네. 이제 이용을 해보시면 한 25장 정도까지는 무료로 해준다는데 네. 키워드를 입력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팍스경제TV의 터미네이터 하면은 이 공간에 이런 뭐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한 4장 정도의 이제 초안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뽑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해상도로 올려주세요 하면 그것을 제가 쓸 수 있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AI가 채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육용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분명히 좋은 이슈 맞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인터넷 같은 경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PC 통신으로 텍스트로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그림,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SNS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상으로 넘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 발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AI가 글, 챗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추후에 그림까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느냐. 이게 좀 더 발전된 홀로그램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네. 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챗봇이나 이런 부분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하드웨어 쪽은 그렇게 뭐 좀 강하지 못한 편이라서 소프트웨어 쪽이라도 조금 개발을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몇 기업들이 조금 이제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이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보시면서 옥석 가리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원래 이 산업의 초기에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기업들 자체가 수익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거나 하는 기업들이 아니라 이 기술력을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절히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시는 거고 뭐 중장기 투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기업을 뭐 탐방도 해보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나서 하시는 거지 지금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률을 쭉 끌어올릴 수 있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쪽에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이 들어가는 섹터에 좀 집중을 해서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라는 전략으로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투자 전략까지 잡아주셨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뜨거운 뭐 챗 GPT부터 시작해서 이제 AI 쪽 반도체까지 넘어온 것 같은데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테마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 본격적인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공개해 드릴 시간인데요. 자리 옮겨서 바로 이재선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5일 수요일 이재선 대표님과 오늘 CPI부터 시작해서 SM 얘기 그리고 이제 오늘장 투자 전략 AI 관련된 얘기까지 들어보고 종목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들의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인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공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어떤 재료 준비해 오셨을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들어볼게요. 이재선 대표님, 오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어떤 걸까요? 네, 오늘 팍스 밀키트의 메인 재료는 2차 전지 관련주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뭐 리튬 관련 쪽으로 해서 뭐 금양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최근에 너무나도 좋았고 포스코 그룹주가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 있는 뭐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가 이게 다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이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대장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나서 대장이 휴식 구간을 취한다라고 하면은 왜 어떻게 되죠? 순환매가 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조금 더 작은 종목들 그리고 아직 덜 오른 종목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 유동성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너무나도 좋은 종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권까지 눌려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 여러분들 지금 장바구니 시원하게 열고 주워 담으셔야 돼요. 1+1 행사, 2+1 행사 이거 너무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바구니 시원하게 열고 그래서 바닥에 굴러다니는 금덩어리 같은 이런 원석 같은 종목들 너무나도 싸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장바구니에 하나하나 시원시원하게 담으시고 이 관련된 종목들 제가 이제 장 마감 후에도 그리고 저희 연구원들이 저희 노란톡방에서 꾸준히 교육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너무나도 좀 멋진 불기둥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익률 여러분들 다 담아보실 수 있는 해가 올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올해 작년 말부터 해서 토끼띠의 해인데 토끼가 점프하듯이 점프할 때는 우리가 잠시 웅크려 들었다가 쭉 펴면서 점프를 하게 되겠죠. 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연속 점프를 할 수 있고 작년에 너무나도 손실이 커서
토끼 점프 정도로는 안 돼서 뭐 캥거루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말씀하셨었는데 요즘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토끼들도 요즘에 피트니스 세대다. 하체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스쿼트 많이 해서 멀리 뛸 수 있을 것이고 3번, 4번 여러 번 뛰어가면 되는 것이다. 매달 지금 뛰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먼저 주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는 집중하셔서 수익률을 확실하게 끌어올리시고 수익을 확보해 놓으셔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익 전환하고 작년에 시장이 일부 빌려주었던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이자를 붙여서 받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교육방에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뵙고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이재선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는 2차 전지 관련주 알려주셨습니다. 샵 3989번호로 문자 보내시고 입장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종목과 가격 전략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